자, 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날인데 비가 오는데 그 쉬지도 못하고 오늘 그 교재는 다 갖고 계시죠? 네. 일단은 오늘 하는 거는 세 개 파트예요. 첫 번째가 국토기획법,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 그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국토기획법, 건축법, 그다음에 농지법 하고 6월달에 다시 한번 이제 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번 나눠서. 첫 장 한번 넘겨볼게. 그 사진이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뽀뽀하거나 이러면 안 돼. 일자 눈썹 만들어 놓고 막 별의별 쓰다니. 이제 마시고 첫 장 넘기시면은 컨텐츠라고 나올 거예요.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인데 이 무슨 목차냐면 우리가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24문제에서 26문제가 우리가 40문제 나오면 다 못 맞춰요. 10년을 공부해도 40문제 못 맞힐걸?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해도 못 맞히는 이유가 틀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을 공부했어. 근데 이거는 맞추면 안 돼. 라고 하는 문제를 저 규칙에서 내요.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거 끄집어다가 낼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건 못 맞춰. 근데 나올 수 있는 건 매년 나왔던 거는 또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에서 많이 나오냐면 올해 3월달이면 몇 달 전이죠? 2달 전이잖아. 뭐 감이 없죠 지금? 2달 전에 지금 5월달이잖아. 옛날에 9월달에 강의했었어요.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라고 해서 옛날에 9월달에 했었는데 5월로 땡긴 이유가 왜 이때 가서 하면 너무 늦다고 그래서 좀 땡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하니까 너무 빨리 한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5월달에 시험이 지금 왜 땡겼냐면 3월달에 간평사 시험 봤어요. 감정평가사 시험 출제위원이 우리 시험 볼 때 출제위원으로 또 똑같을 때도 있어요. 그에 들어갔던 출제위원이 또 들어가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도 많고 그래서 여기 간평사 문제 제가 넣어놨거든요. 3월달에 본 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약간 변형이 돼서 번호가 바꿔서 나온 적도 있더라고. 3번이 답이었는데 5번에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나왔던 유형이 최근 유형이 제일 잘 나오지 옛날에 했던 유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는 한 24문제에서 26문제는 계속 나와. 그럼 이제 시간 없으면 시험만 들다 보고 그냥 가도 돼. 나머지 기본서 다 필요 없어. 그럼 이것만 보고 가도 돼요. 이거만 달달해도 어차피 우리 몇 개만 맞으면 돼. 우리 몇 개만 맞추면 돼요? 우리 몇 개만 맞추면 돼? 16개만 맞으면 되지 뭐. 16개면 몇 점이지? 40점이야. 40점. 40점인데 여기서 불안하니까 4개는 더 맞아야지 그래도 최소한. 네. 불안하니까 4개 더 맞아서 몇 점 맞는 거예요? 50점 맞는 거야. 근데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좀 약간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20개에서 26개 사이 정도만 맞춰서 목표로 가면 되고 틀리라고 하는 거 8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그냥 시험장에서 가자마자 턱 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턱 막히는 거는 틀리라고 한 거야.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찍어도 맞는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찍어도 맞는다 생각 찍어버려야지 거기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 해석을 해가지고 법조문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보는 파트가 오늘 하는 게 국토기획법하고 건축법하고 농지법 할 거예요. 그 중에 12문제고 건축법이 7문제면 총 몇 문제죠 지금 더하면? 19문제예요. 이거만 해도 19문제니까 얘만 달더라도 19문제인데 나머지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쉬운 거라도 맞히면 2개씩은 맞힐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쉬운 것만 해도. 그게 4문제죠 그러면. 4문제에다가 이 주택법에서는 보통 용어정의 파트랑 분양 파트 빼고 건설 파트만 해도 한 3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7개잖아. 7개잖아. 그럼 7개에다가 지금 19개잖아. 19개에다가 7개 더하면 몇 개요? 26개예요. 예. 근데 국토개혁법을 12문제 다 못 맞히기 때문에 한 8개에서 9개 목표로 가면 일단 우리는 20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절대 피해 주시면 안 돼. 예. 그래서 40점에서 6점 사이 목표로 가는데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 국토개혁법 위주로 일단 공부하시고 농지법은 모르겠으면 몇 번? 5번 하면 끝이야. 예. 그래서 나는 뭐예요? 찍어도 안 돼. 이 마음 갖고 시작해야 돼요. 모르는 거 나왔다가 넘겨버리셔야 돼. 내가 뭐 거기서 분석을 한다 필요 없어요. 맞출 수 있는 거 많이 맞추고 버리는 거 빨리 버려버리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지금 현재 파트가 제가 잘 나오는 것만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거기
시잘부 1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절차 등이라고 시잘부 1 이렇게 써놨죠. 지금 여기 컨텐츠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1 해놓으면 시잘부 1에서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무조건 한 문제가 41번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광역하고 기본계획 잘 나왔던 거 그것만 달달하고 가자 그 말이야. 그 목차 중에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왔던 게 이 두 개가 잘 나왔다. 그래서 그럼 얘는 외우고 가야죠.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서 파트 1 해서 파트 6까지가 주택법이에요. 이 책 순서가.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그 4페이지 쪽이 그거예요. 26문제는 또 나온다 이렇게 됐죠. 네. 또 나온다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에서 항목에서 국토계획법에서 1 광역도시계획 써 있죠. 찾았어요? 네. 1 광역도시계획 거기 수립권자는 꼭 나온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수립할 거냐? 일단 지정이 어떻게 됐냐가 먼저 나와야 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이 된 거냐? 이게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된 거냐에 따라 수립권자가 나오는 거니까 지정권자부터 아셔야 돼. 그래서 거기 그 광역도시계획 옆에 보시면 도시군기본계획 절차 내용 옆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같은 도면은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지정해.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이 안에 시하고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장군수가. 짜서 누구한테 승인 얻으면 돼? 도지사. 자, 이게 국장이 지정을 했다는 거야. 국장이 지정했다는 얘기는 시도에 걸쳤다는 얘기죠. 시도에 걸쳤으니까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도의사 짜서 누구한테 승인 시청하는 거야? 국장한테.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애가 짜서 지정한 자에게 승인 시청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승인 시청해야 되는데 3년. 안 하면 이 사람이 직접 짜는 거잖아.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이따 시잘부는 문제집이에요. 이건 이론서가 아니라 문제집이야. 기출문제만 다 모아놓은 거야. 잘났던 것만. 그래서 1번부터 그 9번까지 순서대로 이제 목차 만들어 놓은 게 뒤에 가시면 나올 거고 6페이지부터는 뭐 나오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따라하세요 막 했던 거 있죠. 너, 6, 4, 조, 1, 5, 2, 뭐 했던 거 나중에 그거 다 정리하려면 기억이 안 날까 봐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저랑 수업 같이 안 들었던 분들은 보시면 안 되고 수업 같이 들었던 분들만 한번 보다 보면 아 이거 그때 새끼가 뭐라고 했는데 막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하면 한번 보시면 돼. 거기서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국토계획법부터가 나올 거예요. 자, 파트 1에서 국토계획 법률 하시면 시잘부 1부터 제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시잘부 1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시험이 2교시부터 시작해요. 1교시가 이제 개론하고 민법인가 순서가? 개론 본 다음에 민법 보고 그 다음에 30분인가 쉬었다가 우리 점심 먹고 2교시 보잖아. 그럼 41번으로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0문항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이 첫 번째를 못 맞히면 두 번째에서 못 가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8문제 정도가 깔끔하게 따져 풀리면 좀 약간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흔들리면 안 돼. 시험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답이 안 보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되게 많이 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답 맞힐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2교시 끝나고 나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는 사람 되게 많아. 난 끝난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집에 와서 답 맞히면 60점 나와 막 이렇게. 중개사법하고 했는데 60점이 나왔는데 공시세법 안 보고 나왔잖아 그냥.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끝까지 시험을 다 보고 나오는데 치감 난이도는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국토계획법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 이거부터 크게 잡아야 돼. 국토계획법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전국의 건물에 대한 거예요? 전국의 땅에 대한 거예요? 전국의 땅이야. 국토니까. 전국의 땅에 대해서 뭐부터 국토에 뭐예요?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을 짜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거잖아. 그럼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라? 이용. 그럼 무슨 계획을 짤 건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2개 이상, 3개 이상 막 짜는 거 있었죠. 뭐부터 짜고? 광역도시계획 짜고, 한 개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 짜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구체적인 계획 하나 짜야겠다고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여기서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었고? 그 관리계획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용계, 기도지, 입이었잖아요. 용도지역은 야 여기는 도시적으로 써라.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써라. 도시지역 중에. 그 중에 일종 일반 주거로 써라.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이 용도 지역에 맞게 뭐 해야 돼?
이용해야 돼. 그럼 이용하려면 개발행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개발행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 계획이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그럼 이 도시를 관할하는 사람은 도시가 어딘데? 특시, 군이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이 사람한테 가서 뭐 받아라? 허가를 받는데 내가 하는 행위가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용이라는 게 사적 개발 목적도 있지만 여기 도시공객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도가 뭐죠? 도시개발사업. 정이 뭐죠? 정비사업. 여기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도시공관리 결정이 되면 뭐라고 그러지? 도시공객 시설. 얘도 사업이잖아. 얘는 공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 얘랑 부딪히면 당연히 얘가 우선해야 되잖아. 그럼 이 개발행위 허가가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니까 이 허가권자가 얘한테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봐야 되죠.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주는지 의견 듣고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의협심 거쳐서 얘한테 15일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겠다. 그러면 개발의 허가를 해줘야 될 때 기준에 맞으면 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줘야 돼. 기속행위로 돼 있어요. 기준이 맞으면 무조건 허가 해주겠다고. 근데 여기서 야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도 안 돼.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럼 여기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해야겠다라고 해서 개발의 허가권자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획으로 묶는 게 아니라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 얘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있는 거지 계획 파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뭐만 거쳐서 심의만 거쳐 지정하는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내나? 돈 내놔잖아. 돈 내라 그러면 그 돈 어디 갖다 쓸지 의심스럽다고 그랬잖아. 얘는 뭐 거쳐서? 의심. 얘는 심의만 거쳐 지정하는 거고 얘는 뭐 거쳐서? 의심 거쳐 지정하는 거야. 그럼 얘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얘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실시계획 뭐 받고? 인가.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인가. 근데 얘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뺀 거예요? 도시개발법. 그 안에 정비사업은 무슨 법으로? 정비법을 뺀 거지. 그럼 여기서 용이 뭐였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개, 시, 수, 도. 그 다음에 뭘? 입지규제, 취소구역. 그럼 용3죠.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도 지정해놨고, 그 다음에 기반에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난개발 될까봐 막으려고 한 게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이 계획에 맞아야 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이에요. 제일 먼저 국가계획을 짜는 건 어느 분이 짜겠네? 국장. 그럼 전국을 대상으로 짠 국가계획에 맞게끔 짜야 되겠네. 그럼 모든 계획은 국가계획을 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국장. 그럼 기준은 누가 줘야 되는 거네? 국장.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은 기준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국장. 다만 도시공객 시설 사업할 때 이 시설이 너무 많아서 이건 국토교통부 0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맨 시잘부 1 보시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야 되는 거죠.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야 되니까 박스가 아마 여기 국토의 계획, 그 다음에 이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계획 파트 가면 맨 위에 뭐부터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이죠. 비구속이면 우리랑 관련이 없어서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에?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도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요거 광역, 기본을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고? 승인.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 없어요. 나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하는 절차인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이다 보니까 구체적 내용이 용결기도지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내용이 나온 거고 용도, 지역, 도간농자, 주상공동, 보생자, 보상계 1, 2, 1, 2, 3에서 총 21개의 용도 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되면 여기서 행위자니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단 건축 제한 들어가죠. 건축 제한 들어가는데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고 무슨 제한 들어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해놨어. 근데 이걸로 안 된대. 이걸로 안 되니까 또 여기다가 뭐 묶어버린 거야? 용도지구. 그래서 밑에 2번에 용도지구에서 경방부치기 법덕방구라고 해서 9개 더 나왔죠. 그럼 걔네들은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기능을 증진 또는 하겠다 해서 만든 게 용도지구라 필요하면 중복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 제한이 조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가지는 행위 제한이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지 이거. 그래서 요거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으로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칠학지구 제시하려고 했죠. 칠학지구는 자연칠학하고 집단칠학 나눠질 때 자연칠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칠학은 개특법이야. 그 정도는 이제 딱 머릿속에 나와야 되고 세분되는 거 어떻게 세분된다. 정의 한번 읽고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 입이죠. 예. 그리고 기반시설이 7개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걔를 설치하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항공공에서 요거 7개 결정됐죠. 결정되고 나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계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하는 사람을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시시계, 인가받아 사업 시행하는데 얘는 공익사업이라 수용에 관한 특례가 있다. 그래서 공치법상 사업 인정 간주되는 게 세 가지가 나온다. 재결 시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다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거 뭐죠? 지구단위계. 얘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도시지역의 지정 대상과 도시지역 외의 지정 대상. 도시에서 개발할 땅 너무 많아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정할 수 있다 있는데 필수적은 암기하셨죠. 정책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고 몇 년 지나면 10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공원 해제 녹지 주상공으로 갈 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뒤에서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바퀴 돌리고 그다음 빨리빨리 보려고 하는 거야. 이 공법은 자세하게 오랫동안 보는 것보다 빨리 여러 번 돌리는 게 제일 빨라요. 예. 하나 더. 도시지역 외에서 개발할 땅 딱 두 개 있어요. 비도시에서 개발할 땅이 뭐 계획관리,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 진흥지구, 기존의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요 세 가지는 조건에 맞으면 지정할 수도 있고 대신에 행위자를 뭐 해줄 테니까 완화해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라고 해서 3년 안에 계획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꼭 들어가는 게 기건.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반드시 짜겠다. 그거에 맞춰서 하면 내가 너 인센티브 줄게. 건폐율은 최대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해주겠다. 내가 3년 안에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해제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계 시설 사업만 특이하게 예산계획 나와야 되죠. 예산계획을 이제 짜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이게 나와야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 착수해서 가겠다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따로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계획이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이용해야죠. 이용하려면 이제부터 내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투투투 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도시군계획에. 그럼 누구한테 가서? 특광특특시군에 허가 받아라. 근데 이 사람이 허가를 해줄 때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5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심의할 때 협의 심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여서 내가 줄 텐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능한 지역에 따라 규제하는 제도가 하나 있다는 거 아시면 돼. 그리고 도시공계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이니까 이 사업 자체에서 뒤로 가면 되고 이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걸 타인 토지 뭐라고 하지? 출입하기 전에 출입이지. 출입? 며칠 전에? 7일 전에 뭐 통지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자세하게 하나씩 나올 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파트 중에 유일하게 제일 많이 나온 게 타인 토지 출입이고 행정심판은 처분한 사람한테 제기하는 건 이의신청이에요. 처분한 사람 윗사람한테 하는 걸 행정심판인데 이게 행정청이면 윗사람이 있지만 행정청이 아닐 때는 윗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비행정청이면 그 사람을 뭐 한 자? 지정한 자. 그래서 국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행정청일 때는 그 사람을 뭐 한 자? 지정한 자한테. 청문이라는 건 가혹한 처분하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개발행 허가 뭐 할 때? 취소. 도시공계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전에 너 왜 그랬어? 라고 해서 의견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시범도시라는 건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범이 되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에 한번 나왔다. 끝. 이게 국토계획법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서 밑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었잖아. 맞죠?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성격 2가지만 빨리 보고 끝낼게요. 비구속 그러면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전부 다 나랑 관련이 없어서 국민에겐 구속력이 없었죠. 그래서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그래도 구속적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서 나랑 관련 없다고 해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는 봐라 그랬잖아.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들어는 봐라 해서 뭘? 공청회. 근데 구속력에 들어가는 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입안해서 결정하기 전에 입안권자가 와서 보라고 뭔 해줘야 돼? 공납. 공법에서 공납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이상 끝 해야 돼. 숫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얘는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행정등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나랑 관련이 있을 거니까 결정이 되고 나서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면 나한테 효력이 발생할 건데 그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죠. 뭐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왜? 나한테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무슨 계획일 때? 구속적 계획일 때. 하나 더 할까? 순서대로 할게요. 자, 우리 국가계획이란 표현 나오면 항상 어느 분이 짜야 되는 거고? 국장.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짜는 거는 이들이 짜야 되는 건데 우리가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을 말하는데 우리가 도는 땅이 너무 커서 시하고 군을 도시라고 하는데 이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뭐라 불러요? 대도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도시는 대도시한테 도시 권한을 줬었어요. 그래서 원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원래 시도지사인데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댔죠. 그때 가끔가다 대도시장이 나오고 하나 더 여기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는 밑에 누가 없어요? 구하고 군이 없어요. 근데 여기 특별자치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어. 근데 권한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특별자치도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허가권자 할 때 건축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 근데 제주도랑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 할 때는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막 그래.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 비구속적 계획에서 이제 순서대로 대답하시면 다 끝났어요. 우리 할 것만 딱 하고 갑시다. 자, 방향이라는 거는 넓게 잡아야 되니까 뭐예요? 방향을 넓게 잡으니까 광역. 기본적인 거 잡고 종합적으로 잡으니까 얘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 수립 튀어나와야 되죠. 수립에서 뭐? 승인. 승인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경제 사회구나? 기초조사. 야, 그래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주민들. 뭐 해야 돼? 공청회. 근데 이때 다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누구? 지방에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죠. 그 다음에 승인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보내요. 보내기 전에, 야, 이 의협심이 의심협이야? 그럼 뭐부터 하고? 협의. 협의가 끝나요? 심의. 심의가 됐어요. 그럼 승인한 다음에 송부해야 돼. 본인이 공고해요.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는데 숫자가 나오면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끝. 지방의 의견 제시, 뭐 협의할 때 의견 제시. 우리나라는 의견 제시하는 거 다 며칠 안에 해라. 30일. 지방의 의견 제시가 정비법만 60일로 됐고 나머지 다 30일이야. 끝. 예. 그러면서 공고 공람시킨 거 며칠? 30일. 예. 그리고 이제 효력이 얘는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반대 개념이 구속적 계획이니까 얘는 수립이란 말 튀어나오면 안 되고 입안에서 뭐 튀어나와야 돼? 결정.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경제사회문화 기초조사하고 주민한테 보여줘라 해서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때 안 오니까 공람을 시켜도 안 와요. 어디 의회? 지방에. 그리고 나서 입안을 하면 결정시하죠. 그럼 얘가 이제 협의하고 뭐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된 거 이제 고시하는데 먹으러줘야 되는데 지정되면 고시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고 열람 시켜주면 되는데 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끝이에요. 그럼 이제 맨 위에 광역도시계획부터 한 다음에 문제 바로 풀어볼 테니까 풀리나 봐. 봐요. 맨 위에 광역계획권 있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가 제일 중요해요. 국장하고 누구만 지정한다고 그랬지? 도지사. 얘 까먹으면 아무것도 못해. 국장하고 누구예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광역도시계획 옆에 요거부터 갈게요. 자, 수립권자 누구야? 한번 해볼게.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됐습니다. 지정을 누가 해줬다는 얘기예요? 도지사가 했다는 거야. 그럼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짜겠네? 안에 들어있는? 시장군수가. 같은 도면 시장군수죠? 그럼 시장군수가 짜서 누구한테 승인 청해야 돼? 도지사. 근데 이게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해줬대요. 그럼 누가 짜야 돼요? 시도의사가. 그럼 누구한테 승인 청해야 돼? 국장. 근데 몇 년 안에 안 했네? 3년. 3년 안에 안 하면 누가 짜면 돼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짜야 되죠. 그럼 요 놈이 직접 짜는 거잖아. 그럼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나? 예. 그럼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 근데 물어볼게요. 같은 도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다. 수립권자는?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하여한다.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도지사가 수립, 수립, 하여한다. 요청이란 말 안 나왔잖아. 요청이란 말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돼서 도지사한테 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 많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국가기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수립. 응? 요청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다시 할게요. 국가기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하야한다. 맞죠? 요청이란 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 군수가 도저히 둘이 못 자겠다고 해서 도지사한테 수립해달라고, 단독으로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 그렇죠. 요청이란 말 나올 때만 할 수 있다니까. 저를 믿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수립권자 나왔어요. 여기 써놨잖아.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다고. 근데 시도지사가 짜게 되면 국장한테 승인청했지만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면은 얘가 안 짜서 얘가 짠 거 아닙니까? 승인청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순서는 항상 아까 말했듯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회는 똑같은데 이건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짰을 때 광역계획권을 지금 지정하고 나서 광역도시 짜는 거잖아요. 얘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광역도시계획 짜져 있는데 그 안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대요. 그럼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 광역 우선해야 되니까 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해야 되죠. 얘 몇 년마다? 5년. 얘가 바뀌었으면 얘도 바뀌어야 되잖아. 얘는 타당성부터 규정이 아예 없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같이 짤 수도 있다. 조속히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조기 입안할 수 있다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 시장군수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신청이라고 그랬어요? 지정신청이라고 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신청하는 제도는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A시라는 도시랑 B시라는 도시가 있어서 광역계획권 묶었었는데 이번에는 A시 하나만 가져갈 때 A시 도시군 계획 나올 거 아니에요?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시니까 어디에서? 특광, 특특, 시군. 그래서 수립권자가 특광, 특특, 시군인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언니. 여기 없음이라고 써 있죠? 예외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누구야? 누구 그냥 없다고 써 있잖아 이거. 국장 안 나와요? 네. 그럼 특광, 특특 중에서 급수 제일 낮은 애 누구는? 시험우선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되고 특광, 특특 본인이 확정하는 거라 국장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 가장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야 되는데 이게 굳이 짤 필요가 없는 게 개발 방향이 별로 없으면 안 짜도 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경계도 붙어있지 않으면서 인구도 얼마 10만이면 안 짤 수도 있다. 플러스 표시는 동시 충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계획 다 포함시켰어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수립권자가 기초조사할 때 얘 추가되는 게 있어요. 할 게 많으니까 토했다고 그랬죠. 할 게 많아 죽겠는데 토가 뭐였지? 토지적성평가랑 재취약성으로 추가된다고 그랬어요. 추가로 이 두 가지는 해야 되는데 최근 5년에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승인권자의 국장이 없기 때문에 여긴 중앙이란 표현이 나올 일이 없어서 여긴 전부 다 지방이란 표현밖에 안 나와. 그 지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게 국장이 기본계획에서 안 나온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지침이 되는 거니까 관리계획은 뭐 보고 짜야 돼? 기본계획. 그럼 이 사람이 짰던 사람이 그대로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 우선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구청장 빼고 다 짜는 거죠. 단 시장 운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시 하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니까 시도지사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누가? 대장이. 국장이 하는 경우는 본인이 입안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하는 건데 시가와는 가로 열고 국가계획과 연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사는 누구로 바뀌어요? 회장. 그리고 입지규제는 결정권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러면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초조사인데 이 토에다 추가된 거 외에 환경성 검토 하나 더 들어가요. 뭔 검토요? 환경성 검토. 공람이라는 건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기간 중에 의견이 타당하다 있다 그러면 반영하는데 통보라는 건 공법은 다 60일 안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안은 좀 이따가 나올 거야.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 운수가 지구단위계 관련돼서 입안을 하면 이거 결정 누가 한다고 그랬죠?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한다는 게 이게 개정된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어 시험에. 근데 이게 이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가슴이 그래? 이거 보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문제 하나 풀어볼까?
그 전에 오른쪽에 가시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비교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봐보자.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 그 표 보시면 수립해서 승인할 때 거기 A씨하고 B씨 묶어놓은 맨 위에 광역계획권 보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에 같은 도에 있으면은 누가? 시장군수가.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각각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 몇 년 내? 3년.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내 안 하면 누가 직접 짠다? 도지사나 국장이.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고. 그럼 승인 신청 들어오면 협의 심의하고 나서 승인한 다음에 수리권자한테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되죠. 이 절차가 오른쪽에 기본계획 똑같은데 대상 지역이 A시란 시 하나로 바뀌면서 온리 그 지역 관할 누구만 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특과, 특특, 시장, 군수로만 바뀐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는 거고 특검,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국장이 안 나오신 것뿐이고 그거가 차이점이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 밑에 보시면 순서대로 요거예요. 밑에 보면 요게 광역계획권 누가 정한다고 할까? 국장하고 도지사가.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시장군수가.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몇 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짜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협의 성립 안 되면 무슨 신청 제도예요? 조정 신청하고 이게 단독으로 오면은 야 이렇게 해라 라고 조정에 따라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그리고 여기 수립할 때 들어가는 것 중에서 기초조사는 해야 된다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공청회는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몇 회 이상? 1 이상 공고하고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짜면 시군의회, 시도가 짜면 시도의회, 도지사는 밑에 시장군수 있으니까 의견 들으면 됐대. 며칠 안에? 30일. 협의할 때도 의견 제시 30일. 그리고 송부에서 며칠 이상 연락 30일. 그 옆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7개로 제가 써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같은 도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예요? 시장군수.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도의사 공동.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처 안 했다 그러면 도지사. 3년 내 시도의사 승인처 안 했다 그러면 국장의 수립. 해야 한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시장군수 도지사 요청했어. 그러면 시장군수 도지사 공동 수립? 그렇지. 할 수 있다 나와야지. 예. 시장군수 협의해서 요청했어. 도지사 짜달라고. 그럼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국가계획 관련돼서 국장이 수립.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요청이란 말 나올 때만 나온다고. 이게 된 거죠? 예. 문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의 문제. 이게 많은 문제 다 풀면 좋지만 시험에서 잘 나왔던 문제만 잘 해도 돼요. 그 질문 또 나와. 봐봐 이제. 자, 눈을 뜰 때는 오늘 내가 이거 다 뽀개고 가겠다 이런 눈으로 구하는 거야.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는 이라고 나왔죠. 2016년 간평사 문제 지문인데 우리 시험 문제 베꼈던 거예요. 그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을 의미한다. 1.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인데 여기 잠깐 볼까요? 자, 문제를 내가 같이 풀어줄게요. 잘 봐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걸 찾으래.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 경계 안 하고 인구마저 얼마? 세계 동시 충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수도권에 속한다며. 그럼 얘는 수립을 해야지. 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되잖아. 수립을 해야지. 수도권 왜라고 돼 있죠? 광역시 경계 안 하죠. 인구는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 내가 오늘 또 비싼 거 내가 산 거 보여줄게요. 보여? 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 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수도권의 이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도 안 하고 인구도 얼마? 10만 이하. 그럼 여기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딱 3번 치고 나와야 되는데 4번 봐보세요. 4번은 뭐가 틀린 거냐?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 수립돼 있어야 돼요. 전부에 수립이 돼 있어야 돼.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전부가.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는 군인데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 일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돼?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는데 전부 포함되어 있을 때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거. 이거 올해 문제 3개월 전에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거 몇 월 달 문제 지금? 3개월. 만약에 2달 전에 간평사 시험 봤다. 그럼 내가 풀 수 있겠냐 보는 거야. 기본계 문제죠. 1.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지금 현재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뭐라고 했어 아까?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부하라고 했잖아. 지금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지금 1번 틀렸어요. 이거 X 빨리 해버려야 돼요. 틀렸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현상 전체판 포함돼. 네, 팁 가르쳐줄게요. 여기 봐봐요. 지문이 무슨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법의 계획이 28개인가 29개 있어요. 계획의 내용이 이거잖아. 근데 계획에 대한 설명인다 했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맞는 지문 들어가요. 여지껏 기출문제 보면 틀렸던 지문 내용이 거의 없었어. 팁이야. 그럼 얘는 거의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돼. 팁 500원 줘야 되는데. 네. 팁이야. 일단 이거는 읽다가 내용이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세요. 나머지 X표 하시면 돼. 네. 일단 이거 넘어가시고 3번 보세요. 시장군수는 3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틀렸잖아요 이거. 그러면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한대요.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방의회는 뭐 하는 애예요? 의견 제시하는 거잖아. 승인을 얘한테 왜 받아? 지방의회 의견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시장 군수는 대통령 영의자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준하면 누구지? 국장. 시장 군수가 제시하는 거예요? 국장이 제시하는 거예요? 틀렸잖아. 그러니까 거기 맞는 거지. 답 2번인 거예요. 이 기본계획 내용 17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외우잖아. 그 답 몇 번이다? 2번이.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시험이. 이해되신 거예요? 그럼 문제 풀 때 어느 정도는 요령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게 문제가 어려운 거야? 틀린 거 찾는 게 어려운 거야? 옳은 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XX에서 맞춰내는 거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기본계획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 문제 하나 더 풀고 가자. 지금 현재 이거 맞힌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 봐요.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자,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옳은 거 찾으라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틀린 거 X가 돼야 되는데 꼭 2개가 남아요. 옳은 거는. 신기해. 그 2개 남아. 어떤 분은 5개 남아요. 2개 남아야 되는데 공부가 돼야 2개가 남거든 이게. 1번부터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 특시장, 군수나 맞아요? 예. 기준하면 뭐야? 맞는 거잖아.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동그라미 해야 되죠. 이상하게 1번에 동그라미 못해. 무조건 내가 기준은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거 같이 풀어서 그런 거야 지금. 혼자 풀잖아요. 1번 같은데 이상하게 1번 동그라미 못 쳐요. 이제 X를 해야 되거든 이제. 2번 봐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 내용 달라. 어느 게 좀 더 센 거죠? 그러면 기본계획 우선한다 그래서 완전히 틀렸잖아. 기본계획 우선하는 게 아니라 광역 우선한다. 틀렸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이봐야 반복 질문 또 나왔잖아. 지방에 승인 받는다 이런 말 안 쓴다고 그랬지. 지방의 의견 제시 기간이에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 특동시라고 있네. 틀렸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이거 또 나왔네.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틀렸고. 재검토는 5년마다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자, 수립할 때 의견 듣는 게 공람이에요,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개최하여야 한다. 해서 틀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정답 1번 이렇게 가야 돼요. 옳은 거니까 정답 몇 번? 1번.
그럼 이 지문이 더 이상 또 바뀔 게 있을까? 없어요. 기본계획 이대용이 전부야. 그럼 계속 바뀌는 지문이면 요것만 풀어도 되고, 이번에는 같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맨 밑에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1번에 틀린 거 찾는 거하고 이제 맞는 거 찾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일단은 그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제가 지금 답 보지 마시고요. 답 한번 가려보세요. 네, 한번 30초 드릴 테니까 눈을 한번 싹 훑어보세요. 훑어보는 순간 명확하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으면 30초 드릴게요. 30초. 띵! 고개 들어보세요. 기준은 누가 정해요? 답 3번.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공부하신 분도 자격증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면 3번 찍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근데 불안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1번부터. 자,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일단 비구속이니까 공청회 여러 가지 맞죠?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다. 그럼 광역도시계획 반영해야죠. 예. 이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하고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을 했어. 짜달라. 요청이란 말을 썼죠. 그럼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그러면 누가 혼자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맞네.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영어로 언니, 누구, 특광, 특특, 시장, 군수며 맞죠? 기본계획 수립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답 3번. 4.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했던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일단 다음에 뭐죠? 협심.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 맞죠? 예. 5.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몇 년마다 5년마다 지금 현재 지금 문제 지금 몇 개 안 풀었는데 벌써 지금 3번 나왔어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맞죠? 예. 정답은 3번. 하나 더 풀게요. 오른쪽에 이제 3개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아. 1번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국가계획 내용이 다릅니다. 제일 센 게 뭐예요? 국가계획. 그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당연한 거죠? 네. 이거.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야. 그리고 A시라는 도시가 있고 B시라는 도시가 있고 C시라는 도시가 있어. 2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A, C, B, C, C 도시 하나하나 대상으로 하는 걸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2개로 나눠져요.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서 가장 상위 계획은 뭐네요? 국가계획. 그러면 얘가 얘랑 부딪히면 얘가 우선한다겠죠? 얘가 얘랑 부딪히면 얘가 우선한다. 얘가 부딪히면 국가계획 우선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타당성 검토는 얘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법에서 타법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대. 여기를 개발하겠대. 그럼 여기서 개발할 때에는 저 CC에 지금 계획 짜놓은 거 있죠? CC에 계획 짜놓은 게 뭐예요? 도시군 계획 짰잖아. 그럼 타법에서 토지를 이용하겠다. 그럼 이용하겠다. 개발하겠다. 뭐에 맞아야 돼? 도시군 계획에 부합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타법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할 때는 뭐에 부합되게? 도시군 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되죠. 근데 타법에서 여기 도로, 상하수도, 부문별 계획을 짠대요. 부문별 관련된 계획을 짠대. 그럼 부문별 계획은 이 AC, CC에서 방향 잡는 계획이 뭐지? 기본 계획이잖아. 그럼 얘는 부문별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부문별 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기본 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뭐에 맞아야 돼? 기본 계획에 맞아야 돼. 근데 이거를 관리 계획에 맞아야 이렇게 냈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 기본 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세니?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계속 나왔던 지문 다 모아놨던 지문 같아 얘네가. 3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시, 군에서 이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하든 개발하든 보존하든 얘가 뭐가 돼요? 기본이 되지. 타법에서 이용할 때 뭐가? 도시군 계획이 기본이 돼야죠. 그래서 짰잖아요. 맞고. 4. 도시군 계획은 위에 있는 무슨 계획이 부합돼야 되고? 국가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르다?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 우선한다. 맞고. 5. 특별시장이 그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에 대하여 부분별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되라고?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도 돼요? 부합되어야 되는 거. 부합되어야죠. 그래서 5번 채웠다. 정답 5번.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 절차들을 한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CR부 2 있죠? 2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